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도농협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도시와 농촌의 아름다운 협동의 준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가 절로 미소를 짓게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꽃피우고 있는 도농협동 국민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농협동 국민운동은 도시와 농촌의 아름다운 협동, 행복한 동행을 읽어가는 국민운동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농업인과 도시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농촌 건설과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도농협동 국민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농협동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개원한 도농협동 연수원. 지난 2016년 개원 이후 도시와 농촌은 서로 돕는 하나라는 모토 아래 도농협동 운동 확산과 농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농협동연수원은 도시와 농촌이 힘을 합쳐 새로운 농업 농촌 건설과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도농협동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연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에서는 농업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전파하고 그리고 도시민과 농업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 농촌의 이해를 돕는 농업 농촌 이해와 체험 연수.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상호 신뢰와 협동 직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도농 어울림 과정. 서울 등 수도권과 각 시도별 여성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농협동 국민 공감 연수. 도시민과 농업인이 한자리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공감하고 교류하는 도농협동 희망 포럼은 도농협동 국민운동을 견인하는 핵심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도농협동 희망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별 과정으로 3대가 함께 입교해 가정을 이끌 화목을 다지는 다문화 가족 농촌 정착 연수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농협동 연수의 특징은 현장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인데요.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그 현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양일간 열린 도농협동 CO 리더 어울림 과정. 이 연수 과정에는 육아방송 시청자위원단과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농업인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첫날은 입교식 교육으로 농업 농촌의 가치 이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농촌과 도시 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가 이뤄집니다. 이날 강연을 접한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281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전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에 앞장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더더욱 높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튿날에는 현장 체험 활동으로 참가자들이 강화도에 위치한 도레미 마을에 방문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도레미 마을은 다시 오고 싶은 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로 문화와 역사가 있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 참가자들은 3계조로 나뉘어 농촌 일손 돕기와 마을 가꾸기 활동을 진행하며 한 걸음 더 농촌에 가까워졌습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요리 체험 활동이 이어졌는데요. 첫 번째 요리는 강화도 특산물인 순무를 이용한 김치 담그기입니다. 싱싱한 순무와 갖가지 양념이 잘 어우러져 맛있는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물을 부으니까 더 맛있네. 시원하네. 맛있어요? 아주 맛있네요. 다음은 강화 찹쌀 해풍 배고추장 만들기 시간. 고추장을 직접 담그는 것은 도시에선 쉽게 접해볼 수 없는 활동이고 예전처럼 고추장을 직접 담그는 가정이 많지 않기에 주부 구단은 참가자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이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나서 아주 그냥 엄마 보는 것처럼 지금 기쁜 마음으로 있습니다. 연수 과정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참가자들. 갑갑한 도시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농촌에서의 활동이 매우 즐거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도농협동 연수원에선 보다 많은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도농협동 국민운동을 알아갈 수 있도록 희망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8일 열린 2019 도농협동 희망 포럼 전국대회 현장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전국의 여성단체와 소비자단체 리더 600여 명이
도농협동을 통한 농촌사랑 실천과 다짐을 결의하는 2019 도농협동 희망포럼 전국대회. 대회의 시작은 올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신명나는 사물놀이 공연으로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여성 소비자 단체 리더와 함께 농업 농촌 가치 전파와 도농교류 확산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농촌의 그 아름다운 이 공익적 가치를 우리 도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300만 농민들이 애써서 지은 농산물들을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 또 하나는 우리 농촌과 도시는 하나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취지에서 오늘 도농협동 포럼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포럼을 계기로 해서 5천만 국민들이 농촌의 인식을, 또 농업의 인식을, 또 농민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름답게 꽃핀 도농협동 국민운동이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더욱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도농협동 국민운동 동참 및 농촌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는데요. 주요 내비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이해와 우리 농산물 애용 실천, 도시와 농촌이 힘을 합쳐 농촌사랑 실천과 국가 경제발전 견인 등의 동참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는데요. 청년 농부사관학교 졸업생과 청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 회원이 생산한 6차 산업 가공식품을 홍보하는 부스가 마련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도시에 계시는 소비자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좋다,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은 필요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은 보완해 달라라는 피드백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농업인 입장으로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이런 자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국민들의 사랑으로 농업 농촌이 행복합니다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김 회장은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 생산자가 함께 도농협동 정신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5천만 원의 꿈을 조기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사랑으로 어떻게 농업과 농촌이 행복해지는지 김병원 회장의 특강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지어내 보았습니다. 농부. 농부는 별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할 텐데요. 왜 농부가 별을 노래하는 사람일까를 제가 얘기를 잠깐 합니다. 아마 한문으로 이 농자를 모르시는 분이 없으세요. 근데 이거를 분해를 해보면 분명히 농부가 노래하는 사람, 별을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방금 알 수가 있어요. 분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문은 노래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자를 띄어냈어요. 밑에 자를 띄어놨더니 이게 별진자예요. 그러면 이 농자는 별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농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가 있어요. 농사는 하늘이 절반을 짓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질라 해도 하늘이 방해를 하면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별을 노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대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래, 비도 조금만 내리게 하고 눈도 적당히 내리게 하고 바람도 적당히 불게 하고 그런 의미로 우리 농부들은 별을 노래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의미가 이런 것도 있어요. 하늘이 농사를 절반을 지는 것도 있지만
작물들은 말이요. 작물은, 농산물은, 아니 그 모든 식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발자국 소리. 근데 농부가 발자국 소리를 낼 때 농부는 농부가를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농부가를 불러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농부는 노래를 불러요. 농부는 그야말로 있잖아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마음은요, 진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진실해요. 그리고 그 농민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국민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농사를 집니다. 그 마음은 이렇게 하늘에 별을 노래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굳이 영어로 말하자면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그리. 이걸 영어로 말하면 농업이라고 얘기해. 농업이라고. 근데 희한합니다. 이게 아그리컬처인데 칼처는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뭘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농업이 봐봐요. 아그리를 농업이라 그래. 근데 칼처를 붙여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아그리컬처로 우리는 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 농업은 종합예술이에요. 농업이 종합예술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오늘 색깔의 3요소를 얘기를 했는데, 이 농업은요, 그 색깔의 3요소보다 농업에도 3요소가 있어요. 농사를 지려고 하면 3가지 요소가 없이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땅이 있어야 짓지 않겠어, 땅. 돈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않겠어? 기술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합해지면 뭐가 되냐면 예술이 되는 거예요. 예술이. 이게 농사가 만들어진 걸 보면 예술이에요. 아니, 내가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내 고향에 어떤 분이 수박을 농사를 짓는데, 수박 농사를 짓기만 하면은 공판장에 가면은 최고의 시세를 버는데, 내가 가봤어. 정말 농사를 잘 짓는데 들어가자마자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수박이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그 노래가 그린 음악이라고 노래를 딱 틀어놨어요. 근데 내가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형님은 그 노래를 수박이 좋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노래를 좋아한 거예요. 자기가 그 노래를 좋아해. 그 좋아한 노래를 들은 그 농민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우니까 그 수박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하니까 수박이 최고의 가격을 받는 거예요. 농민들은 그래요. 즐거운 겁니다. 즐거워하면서 농사를 짓는 저 사람들은 별을 노래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는 예술인 거예요. 예술. 그래 우리 국민들은 그 예술품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밥을 하려고 보니 보리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하나 들고 이웃집에 가서 쌀을 얻으러 갔습니다. 쌀을 얻어서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쌀밥 냄새가 어찌 좋았던지 등에 엎었던 아들은 그 쌀밥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래 밥을 차렸습니다. 늘 문틈으로 바라봅니다.
손님이 혹시 밥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틈을 봤지만 그 쌀밥을 그 손님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웁니다. 등에 업었던 아들은 그야말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를 듣고 손님이 혹시 마음을 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님이 간 뒤로 상을 치우고 아들을 달갭니다. 아들아, 너에게 곧 쌀밥을 만들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등에 업혔던 그 아들이 지금의 저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아들로 태어나서 쌀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랐던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지금 이 손을 여러분이 가까이서 보면 5 손가락이 다 장애자입니다. 하나도 성한 손이 없습니다. 이 손가락은 꼴을 비워가지고 작두로 꼴을 썰다가 다 잘라내갖고 손톱이 없어요. 이 손톱 전부 다 잘라가지고 흉터가 아주 만신창이가 된 오른손, 왼손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 어머니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들이 지금 우리 농촌에 80만 명의 어머니들이 지금 홀로 사신다는 것 아닙니까? 홀로 사시는 우리 할머니들이, 아니 우리 어머니들이 80만 명이 농촌에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왜 이 아픔의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농촌은, 우리나라 농업은, 우리나라 농민들은 여기에 나왔듯이 UR이 되고 WTO가 되고 FTA가 되고 수많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우리 어머니의 아픔처럼 모든 국민들의 아픔을, 모든 기업들의 아픔을, 모든 대기업들의 아픔을 우리 농민들이 다 끌어안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포기해주자. 그래서 3만 불 시대를 살 수 있도록 해서 이 나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보듬어 왔던 국민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지금 초라해지고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 현상이 아주 극에 달할도록 농촌엔 노인들만 꽤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농촌을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다지 이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데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농업이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농촌은 노인들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농민은 후줄근하고 심지어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농업을 폄하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농민들은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지금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 농촌이 아닙니다. 이 나라 농촌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 나라 농촌은 잘 살고 있습니다. KTX를 타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나라 농촌도 후줄근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농민들이 무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농민들이 돈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젊은이들은 농사의 매출액이 10억에 가까운 농사를 통해서 기업은 사람보다 더 나은 자신감 있는 농사를 지은 사람도 있고,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스마트팜으로 백령도에서 딸기를 짓고 있는 농가꾼인데, 내가 작년에 저기까지 가서 저 아름다운 저 아가씨에게 내가 희망을 주고 왔습니다. 넌 앞으로 백령도에서 살지만 최고의 농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아니, 지금 가서 보니까 딸기를 혼자 10동을 짓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팜으로 농사지요. 인천까지 4시간이 걸려서 인천에 오면은 4시간 걸려서 와서 오면서 스마트폰으로 하우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우스 안에 있는 온도를 조절해요. 근데 조금 아픔은 있더라고요. 이게 딸기를 가지고 인천까지 나오려면 4시간이 걸려서 이게 거기서 다 팔아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령도에 해병대가 있어요. 내가 해병대 사령관 준장을 만나서 이 아가씨의 사정을 들어줘라. 군납으로 좀 이 딸기를 좀 사달라 그랬더니 다행히 그 양반이 들어줘가지고 이 아가씨가 거기서 다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김을남이. 내가 이 애가 너무너무 이뻐서 아버지를 만났어.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어쩌자고 저 처녀를 데려갖고 결혼을 못 시키면 어쩔래요 도대체. 다행히 연애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이를 백령도로 오기로 약속을 했다. 다행히 그 아버지가 한 2만 평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가 와도 저희가 한 1억 정도 매출을 하니까 괜찮겠구나. 그래서 저희를 이번에 우리 파란 농부로 우리가 데려와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농부를 만들어 주려고 지금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쁜 농사꾼들이 있어요. 이런 이쁜 농사꾼도 있고, 할 일 없으면 농사를 짓겠다 하는 사람들은 100% 농촌에 오면 실패하는 거예요. 농부들은요, 저런 창의적인 생각이 없이는 안 되고요,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없이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꾼은 방정식을 암산으로 풀 수 있는데,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아무나 농사 지을 수 없다 이거예요. 보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다음 화면에서 내가 또 하나 보여줄 텐데요, 농업이 얼마나 많은 기술이 필요하신지 아십니까? 이분은요 원주 사람인데 내가 엊그제 가서 만났어요. 이분의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느냐. 이 사람은 지금 하우스 700평에서 27가지 농사를 지어갖고 연간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365일 동안에 닷새 동안만 돈이 안 들어오고 360일 동안 자기 당장에 돈이 들어오는 저 두 부부의 농사, 너무너무 행복한 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주머니한테 물었어. 어쩌면 그렇게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27가지를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날마다 그 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어서 노칼푸드에다가 팔고 있는 그 재미있는 것에 매력이 팡 빠져 있더라고요. 농사는 이런 거예요. 이제는 농업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국민과 농민 사이에 국민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짐도 있고 농민이 짊어져 와야 될 짐도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펄벅이라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이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농부를 만났어요. 어찌 소에다가 이 짐을 태워갖고 가지, 당신은 당신대로 짐을 짊어지고 손은 서달부지로 가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뭐라 했냐. 에이, 어떻게 타고 갑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가죠. 이거예요. 어찌 보면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농민들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에 뭐이겠냐. 정말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던 그 농산물을 사주는 짐을 우리 국민들이 짊어지고, 농민들은 내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안심된 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짐을 각각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농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300만 농민들을 정말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을 모시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박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으면 이 나라 농민들은 외롭지 않은 거예요. 비록 전 국민의 5%밖에 되지 않는 저 농민들이 5천만 국민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응원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터를 만드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농업의 소비자 지도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응원의 박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또 여러분들이 도농협동연수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응원을 하면서 농촌의 인식은 수없이 변화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변화를 한 거예요. 281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냐고 하니까 도시민의 70%가 그거 인정한다.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이 나라 농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촌이 학교일 수도 있고, 농촌이 병원일 수도 있고, 농촌이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힐링을 해주는 그런 좋은 농촌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농촌은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도농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연수원을 만들어서 수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오늘 140개 여성단체 장님 여러분들이 우리 도농협동연수원과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그 속에 함께 놓아놔 주셨던 여러분들의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우리가 갚아 나가는 것은 이 나라 농촌의 농민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마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협을 3년 전에 회장이 됐어.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정말 서두에도 되겠지만 우리나라 농민 중에서, 우리나라 그 가장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농사밖에 모르는, 조금 어떻게 말하면 좀 무식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농민들이 후줄근한, 나는 후줄근한 놈이에요. 후줄근한. 이 후줄근한 놈이 어찌 하다가 농협에 들어와가지고 회장이 된 거예요. 나 회장 2번이나 떨어졌어. 그러고 3번 만에 됐어. 3번 만에 됐으니 한이 얼마나 많겠어? 아니, 내가 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농협이 이쁜 소리를 들었느냐? 이쁜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내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이랬어. 농협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아니, 정체성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데 우리 김양식 원장님 계신데 이 양반이 진짜 훌륭한 양반이에요. 나하고 뜻을 같이 하신 분인데 이분의 지도를 내가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한테 알려줬어요. 정체성이 뭐이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 정체성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존재의 본질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 특성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뜯어봤어. 잘 뜯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 채자가 몸채자인데요, 그 채자를 하나 분리를 해보니까 뼈 골자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뼈 홀이. 그리고 또 하나를 넣었더니 이게
노래곡이다기도 하지만 앞에서 내가 놀이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한문 옥편을 내가 뜯어 고쳐가지고 이걸 마디곡이라고 만들어놔요. 마디곡. 이게 마디곡이라고도 나와. 근데요, 요것이 무슨냐면은 받침 두자예요. 받침 두. 자, 이것을 곰곰이 뜯어보면 이 몸체자라는 것이 어떤 얘기를 얘기하냐면 사람은 뼈로 만들어졌는데 그 뼈들은 모두가 마디로 만들어졌더라. 마디로 만들어졌는데 반드시 이 뼈들을 받침을 둬가지고 뼈들이 구성을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를 몸체자라고 그래. 이게 몸이라는 것은 뼈로 구성되었는데 반드시 받침을 둬가지고 뼈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진 것을 체자라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수년, 수천 년이 변화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것보다 정체성이라 그래. 변하지 않는 것. 세월이 지나도 그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정체성이라 한다고 하고, 농협의 정체성은 뭘까요? 농협의 정체성은요,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농가 소득인 거예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농협의 본질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 농협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미친 거예요. 내가 미쳐불자. 내 미쳐서 돌아다닌 거예요. 내가 미쳐서 얼마를 돌아다녔냐. 이렇게 돌아다녀요. 내가 27만 4천 킬로, 지구를 6바퀴, 한 7바퀴를 돌면서 난리를 쳤어요. 밤에 그야말로 오후 4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날밤을 몇 번을 세웠냐면, 저기 나오잖아요. 지금 날밤을 몇 번 세운 거예요? 저기 나왔어. 날밤을 무려 11번을 세운 거예요. 11번. 자,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내가 왜 날밤을 샜을까? 또 내 선물을 좀 갖고, 선물을 좀 갖고 가자면, 왜 날밤을 샜냐? 연애 편지는 몇 시에 쓴 것이 가장 좋을까? 밤 11시.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연애 편지를 써야 그 연애 편지가 제대로 된 연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일까? 밤 11시에서 새벽 2시가 되면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싶은 감성이 생기는 게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되면, 누구도 그 시간이 되면 용서하고 싶은 그 감성이 풍부한 시간이 11시에서 새벽 2시입니다. 내가 10만 인중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 2시까지 내가 직원들의 마음을 훔쳐서, 농협의 정체성은 죽어도 농민이라는 것을 기어이 내가 농민들의 마음에, 농민들이 가슴에 있는 걸 심어야겠다. 수많은 자연재해가 오면은요, 이제 우리 농협 직원들은 가장 먼저 농민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농협 직원들이에요. 이렇게 농협 직원들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존재 이유는 죽어도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농가 소득 5천만 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둔벙을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둔벙이랑 웅덩을 팠냐면, 옛날 어렸을 때 농사를 지면 농기용통에 이런 웅덩이가 파져 있는데, 그 웅덩이는 멀리서 웅덩이를 팠냐면, 혹시 비가 오면 거기다 물을 받아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선조들이 둔벙을 판 거예요. 그런데 물을 퍼서 농사를 짓고 나면은 거기가 미꾸라지도 있고 잉어도 있고 짱어도 있고 메기도 있고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둔벙을 팔 때 그것이 나올 줄 알았을까? 몰랐어. 5천만 원 농가 소득을 올리려고 내가 둔벙을 팠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돌을 던져줬습니다. 너도 나도 비료깡 내리고 농약깡 내리고 농산물 만들어 놓으면 가격 올리고, 아니 13년 만에 농가 소득이 4,207만 원이 되었다니까요. 이건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둔벙을 파서
둔벙을 파가지고 했더니 10만 임직원들이 거기다가 혼을 다 해줘. 4월 5일 날 고성이 산불이 났는데 강원도 어디 쪽에 계셔? 오, 그래. 고성, 혹시 고성은 안 왔고? 아니, 산불이 났는데요.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부산에 있었어. 부산 우리 김용욱 회장님 오셨죠? 어디 계세요? 네. 부산에 저기 계시네. 저분하고 그날 행사를 2,000명을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오거돈 시장하고 둘이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행사를 밀치고 고성 산불 현장을 가는 거예요. 6시간을 걸쳐서. 대통령하고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보다 먼저 가가지고 고성 산불 피해 현장에 그 엄청난 재해민들에게 농협 직원들이 가장 먼저 가서 모포 사고, 물 사고, 생활 물품 사고 5천만 원을 갖고 가서 제일 먼저 갔다가 농협 직원들이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먼저 가서 지금 농협 중앙회장 오고 있다. 그 영상을 누가 잡았어요. 근데 오후 4시에 딱 갔어요. 갔더니 대통령하고 저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이제 딱 만나기로 한 데서 김부겸 장관이 거기서 뭐라고 해요, 그냥. 아니, 농협 회장이 모셨는데 대통령한테 그렇게 농협이 직원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재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 대통령이 저한테 아유, 농협이 이렇게 재민들한테 큰 역할을 해서 고맙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아니 가서 보니 벌써 직원들이요 저런 대책을 다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진짜 고맙다. 아니 다른 때 같으면 농협은요 저런 행상이 일어나면 라면 못자가리 사다 주면 그만이야. 어디가 5천만 원이 아니라 저 피해되는 사람들의 논농사를 농협이 다 지어줬습니다. 농기계를 다 바꿔줬습니다. 저 피해 보시는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해 줬어요. 농협이 3년 동안 내가 몸부림을 했더니 직원들이 그렇게 변화를 한 거예요. 아, 이제는 가슴속에 농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미쳐보자. 농민을 위해서 미쳐보자. 와, 나는 진짜 감동했어요. 회장이 말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나는 차 타고 가고 있었어. 근데 직원들이 20명이 와가지고 그 대책을 다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를 3번을 갔습니다. 3번을. 농민들을 가서 어루만지고 저 모판 만들어서 다 농사 다 지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10만 임직원들이 가슴에는 불타고 있는 게 뭐냐, 농민들이 일단 살도록 해야겠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우리 농민들이 후줄근하다는 소리를 안 들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은 수많은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농민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지금 얼마나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로컬 푸드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어. 이제는 200개 있지만 금년 한 해에 한 300개 정도 만들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지근거리에 있는 로컬 푸드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진실한 상표가 붙고 내가 농사 지었다는 것을 확실시 보여줄 수 있는 그 로컬 푸드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농산물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농촌에 얘기했잖아요. 80만 명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뭘 만들었냐? 행복 콜센터를 만들었어요.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농민 70세 이상 되신 분이 혼자 사신 분이 있으면 농협 콜센터에 등록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화를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전화를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네. 아니 어머니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할머니한테 갔어요. 굴에 계신 분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하수도 구멍이 맥혀갖고 내가 못 살겠다. 하수도를 고치러 갔더니 이게 방이 엉망진창이야. 수십 년 전에 집을 지었던 집이 너무너무 엉망해서 장판 다 갈아주고 벽지 다 발라주고 화장실 다 바꿔주고 이게 하수도 다 고쳐졌어. 나오면서 내가 할머니를 끌어안고, 할머니 뭐가 요즘에 불편하십니까? 회장님 오신 집에 나 요 밀고 다닌 거 뭐예요? 유모차 같은 거. 나 유모차 한 대만 사주면 소원이 없겠다 해서 그러시오 할머니, 내가 사주고 말고요. 그 다음날 다 갖다 드렸었는데 나오면서 내가 이랬어. 할머니 오래 사시오. 그랬더니 나 이런 거예요. 할머니가 나 솔직히 말하면 나 남편도 친히 여의고 나 얼른 죽어보려겠는데 아니 농협에서 이렇게 해줄게 나 조금 더 살라고 싶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죽고 싶겠어. 좋은 시대인데 오래 사셔야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게.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저 할머니의 주름 속에 저 할머니도 다 한때 농협의 주인이었고 농사 짓고 이러다가 이제 농사 그 나이가 드니까 저렇게 요양원, 농협이 지금 요양원 짓고 있어요. 왜 농협이 요양을 지을까? 지금 노인들이, 농촌에 노인 너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에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이 치매가 걸리고 거동이 불편하고 하는 분들을 모시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지어가지고 농협이 이거 해야겠다 그랬어요. 요즘에 요양원 지은 농협에다가 5년 동안 50억씩 무이자 자금을 줘갖고 지어보시오. 요즘 최근에 58개 농협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우리나라에 거의 2,500만 명 이상이 여성입니다. 여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역할로 농촌이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이 땅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농협동 희망포럼의 전국대회를 통해서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같이 우리 식량에 대한 안보적인 측면도 생각하고 또 아울러서 이러한 공익적 가치, 예를 들자면은 이러한 농촌이 우리에게 단순히 먹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힐링, 케어, 또 이러한 전통 유지, 또 보존 이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농업에 있어서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또 우리 농업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을 시키면서 또 생산자는 우리 소비자에게 있어서 신뢰성 있는 이러한 생산을 통해서 상호 협동하고 또 아울러서 소비 촉진에도 소비자들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되면은 바로 우리 농촌이 함께 소비자와 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병원 회장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았고요. 이렇게 농촌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 강의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농촌에 대한 걸 많이 그 실상을 알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농촌이 도시와 함께 잘 사는 나라, 서로 상생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도 앞으로 서로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농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아름다운 협동, 그리고 도시민과 농업인의 행복한 동행, 그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농협동 국민운동을 응원합니다.